안녕하세요. 위주교육 컨설팅 홍선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명예를 악화시키고 파괴시키는 행위는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하버드대 위기관리 전문가 라모 비킨의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일상생활 또는 고객과 응대하는 과정에서 사과가 필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과는 진심 어린 사과로 들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과는 미안하면 다예요 라는 반응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나의 사과가 상대방의 마음에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안한 나의 마음이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은 사과를 제대로 하는 사과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미안하다라고 사과했는데 그럼 다 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미안합니다 라는 이 한마디로 상대방과 관계 속에서 불편함 없이 해결될 수 있는 거는 정말 가벼운 사건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길을 지나가다 상대방과 아주 가볍게 어깨가 부딪혔다. 이랬을 때 미안합니다 라는 한마디로 해결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상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죄송하다 라는 이 한마디로 상대방의 마음에 진심으로 다가가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너무 쉽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핑계대지 않는 사과입니다. 사과의 기본은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이 사과 이후에 바로 연이어 이야기하게 되는 핑계는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사과로 전혀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중요한 회의가 있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그런데 지각을 했어요. 당연히 참가자분들에게 사과를 했겠죠. 이럴 경우에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서둘렀어야 했는데 중요한 회의에 지각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어떤 분은 죄송합니다. 월요일이라 제가 일찍 나왔는데도 차가 너무 막혀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정말 좋은 사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내가 노력을 분명히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조금 더 센스 있게 변명을 하시면 좋겠죠. 사과 이후에 바로 변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한 이후에 변명은 사과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사과 이후에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사과를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과 이후에 내가 무엇을 보완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소개한 사과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중요한 회의에 늦었습니다. 지금 빠르게 회의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어떠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잘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 이후에 이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해 주신다면 좋은 사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만약에 고객과의 관계에서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떠한 보상을 요구한다든가 또는 어떠한 보상에 대해서 내가 제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중을 한번 확인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고객의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 처리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또는 제가 이렇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상대방의 의중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과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가장 좋은 사과는 진심 어린 사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정말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기본 원칙은 꼭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사과의 법칙도 일상생활에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보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